네, 그럼 실제로 UAT 오토메이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 작성이고요. 코드 작성은 요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요 순서대로 한번 차례차례 쫓아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제 index.html 그 HTML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가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new 해서 HTML 파일을 선택해서 index.html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. 타이틀은 UAT automation 이란 이름으로 HTML 파일에 타이틀을 적어 봤습니다. 그게 이제 1번이고 그 두 번째로는 요 HTML 파일에 Vue.js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존의 HTML 요 파일이 이제 Vue.js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 가지고 Vue.js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켰어야 됐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 헤드 태그에다가 안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index.html 파일은 이제 Vue.js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페이지가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뷰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여기 요 HTML 파일에다가 여러 개의 스크립트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이제 혼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뭘 가리키는지 조금 좀 불명확해질 수가 있어요. 코드를 볼 때. 그래서 적절하게 주석을 넣어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화면에 뷰잉되는 부분은 요 바디부에다가 다 작성을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디라고 하나 이제 적어 놓고 그리고 각각을 이제 개발할 때마다 적절하게 주석을 넣어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뷰 인스턴스를 만든다.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요 루트를 만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뉴 뷰에서 만들었던 걸 이제 만들겠다는 의미인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똑같이 메인 뷰 인스턴스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턴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야겠죠. 스크립트 태그에 바 vme new view new view 하고 엘레멘트를 이제 앱이라는 엘레멘트에 마운트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div 태그로 id가 앱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이 루트 컴포넌트가 이제 여기에 여기다가 요 안에 요 뉴 뷰한 요 메인 인스턴스가 여기에 마운트 되게 되겠죠.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뷰잉하는 코드는 뷰잉하는 코드는 여기에 작성. 이제 앞으로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면 여기에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겠죠. 인덴트를 좀 맞추고요. 네,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벤트 버스를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벤트 버스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. 이벤트 버스는 똑같습니다. 이름이 이벤트 버스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다만 이제 바에서 이름을 이벤트 버스라고 놓고 U의 뷰까지만 할 겁니다. 그리고 얘는 안에다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.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필요 없는 그냥 더미의 어떤 뷰 인스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바디부, 메인 뷰 인스턴스, 이벤트 버스가 모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컴포넌트 개발을 하나씩 해볼게요. 이제 컴포넌트는 이제 요런 개발이 요거겠죠. 이제 홈 요러한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이제 루트랑 이벤트 버스까지 만들었고 홈 요 밑에 있는 요 eDeps에 있는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겠죠. 일단 주석부터 한번 다 만들어 놓을까요? 테스트 시나리오 컴포넌트, 테스트 케이스 컴포넌트, 그 다음에 테스트 실행 컴포넌트, 그 다음에 테스트 히스토리 컴포넌트, 내비게이션 컴포넌트, 마지막으로 홈 컴포넌트가 되겠죠. 그리고 각각을 이제 주석 처리해놔서 각각 부분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을 할 건데요. 네, 작성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
저기 4장에서 작성하는 이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은 전역 컴포넌트 개발로 그 뒤에서 배우는 전역 컴포넌트 개발하고 단일 파일 컴포넌트 개발이 있는데 전역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었고, 이 전역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new view 하는 뷰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기는 하는데, 이 뷰 인스턴스들을 전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태그들을 각각을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. 특정 문법에 의해서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태그가 다 들어갈 건데, 그 하나의 컴포넌트는 그 HTML 코드와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CSS, 그 스타일을 위한 요 세 가지를 한 쌍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CSS 스크립트가 아니라 이게 스타일이죠. 스타일이 하나 있고, HTML 코드와 스크립트와 스타일이 있는데, HTML 코드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라는 이러한 태그 안에다가 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HTML 태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.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new view 했을 때 만든 뷰 컴포넌트의 여러 가지 그런 스펙들이 들어가게 되고,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에는 실제로 CSS 스타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전역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 단일 파일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 요 세 가지를 컴포넌트를 개발한다 라고 하면 요 세 가지를 쌍으로 해서 개발한다, 컴포넌트를 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뒤에서 나오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예요. 다만 단일 파일 컴포넌트는 요 세 개의 쌍을 하나의 파일로, 그러니까 .뷰로 끝나는 하나의 파일 단위로 쪼개서 개발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렇고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스타일은 별도로 넣지 않을 거예요. 스타일은 좀 신경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, 만약에 그 컴포넌트의 특정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이 없다라고 하면 스타일 태그는 없애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을 할 거고, 스크립트 태그는 이제 우리가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,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 개발을 할 때는 new view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view라는 그 객체의 특정 컴포넌트 함수를 호출해서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만들게끔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럼 첫 번째 아규먼트에는 실제로 템플릿에 대한 ID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. 두 번째부터가 실제로 우리가 new view에서 넣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적어 주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. 요게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어떤 형식, 어떤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첫 번째 오는 인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컴포넌트를 다른 쪽에서 쓸 거거든요. 이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한다는 건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은 커스터마이징한 어떠한 HTML 태그를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지난 시간에 그 이론 영상에서.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 태그의 이름을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 이름이 바로 여기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테스트 시나리오니까 얘는 바깥에서 태그 이름을 쓸 때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오는 여기에 이 두 번째 인자로 온 요 객체에는 우리가 new view에서 썼던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. 다만 다른 점은 템플릿이라는 이제 옵션이 하나 써야 되는데요. 이 템플릿은 뭐냐면은 요 뷰 컴포넌트가 어떠한 템플릿 태그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여기다 써줘야 되고,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M에 new view 했을 때 이 뷰 인스턴스가 마운트 되기 위해서 EL 옵션을 써서 이 바디부에 div 태그의 id를 앱이라고 준 데에 마운트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. 템플릿이라고 적은 거에다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적었고, 이 테스트 시나리오는 얘가 마운트 되는 템플릿 태그를 식별하기 위해서 적어준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id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적어줘야 요 전역 뷰 인스턴스는 요 HTML 코드 안에서 마운트돼서 사용하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고요. 근데 다만 이 템플릿 태그에서의 가장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, 여기 템플릿 태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태그로만 하이라키가 제공되어야 됩니다.
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div 태그를 놓고 같은 레벨의 div 태그 요게 같은 레벨이잖아요. 요 같은 레벨의 div 태그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있으면 안 돼요. 더 다중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이 div 태그는 아니어도 되지만 하나의 최상위의 태그가 하나 있고 그 하위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. 요구의 하나의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 룰은 이 다음에 나오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입니다.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또 이제 뭘 해볼까요?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컴포넌트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어떤 데이터를 넣어볼까 하면 네, 데이터를 더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요게 이제 뷰의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려면 우리가 이 태그 안에다 하드 코딩을 했어야 되잖아요. 아니면 서버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를 이제 화면에다 뷰잉을 해줘야 되는데 뷰 같은 경우에는 태그에다 하드 코딩 할 필요 없이 데이터부에다가 데이터 옵션에다가 우리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실제로 서버에서 데이터가 안 올 때는 이 데이터에 있는 옵션에 정의된 값을 가지고선 다 단위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데이터의 옵션에 있는 거를 실제 서버에서 가져왔을 때는 서버에서 온 데이터를 데이터 옵션에 있는 이 변수에다 담아주면 그대로 다른 어떠한 작업도 필요 없이 이제 데이터가 매핑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. 데이터에는 테스트 시나리오 컴포넌트에는 어떤 거냐면은 요 놈이에요. 요 놈이거든요. 테스트 시나리오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놈을 만들 거고 시나리오 아이디에 시나리오 명이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. 간단한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리스트가 리스트 그게 하나 있어야겠죠. 그 배열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라고 하나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시나리오 리스트 얘는 이제 배열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배열의 각각의 로는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시나리오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. 얘는 뭐 1 하나 있을 거 TS1이라고 할게요. 네임은 TS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. TS 네임은 시나리오 1 이런 식의 엘리멘트가 뭐 한 2개, 3개 정도 있다고 하고 적어 두도록 할게요. 이렇게 데이터 옵션에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다가 실제로 요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는 거겠죠. 화면의 뷰잉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H3 이게 테스트 시나리오가 될 거고 이 테스트 시나리오 안에는 테이블이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테이블 안에는 T 헤더가 있을 거고 헤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 바디가 있겠죠. 바디가 있을 거고 헤더는 어차피 한 줄이니까 TH로 두 가지를 두고 여기는 시나리오 아이디 여기는 시나리오 명이 될 거고 두 번째는 T 바디에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가 각각 쭉쭉쭉 뿌려져야 되겠죠. 얘 같은 경우에는 tr 태그로 하나의 로가 구성되고 td 태그에 얘네들 이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의 id와 테스트 시나리오 tsid겠죠. tsid와 ts 네임이 이제 매핑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. 근데 로가 여러 개니까 여기서는 여러 개면 그 로를 여러 번 반복시켜 줘야 되고 그러면 v4 디렉티브로 쓰면 되겠죠. 그랬을 때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를 가져올 거고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는 인저를 통해서 하나를 가져올 거고 요 가져온 거를 각각 이렇게 매핑이 돼야 맞겠죠.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에 있는 거를 테스트 시나리오로 가져오고 시나리오에 각각 있는 거를 각각의 행에다가 tsid와 tsname을 적겠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반드시 v4 디렉티브 할 때는 키 어트리뷰트를 vbind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. 요 값은 유니크한 값을 적으면 된다고 했고 이때의 유니크한 값은 tsid가 될 거니까 tsid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적어 주시면 테스트 시나리오 컴포넌트가 완성이 된 거죠. 다시 한번 살펴보면 뷰 인스턴스를 저녁 단위의 저녁 단위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되고 그때는 view.component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녁 단위의 컴포넌트를 만들게 된다
라는 거고요.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실제로 요 컴포넌트가 다른 쪽에서 사용이 될 때 태그의 이름, 어떠한 태그 이름으로 쓰게 될 거냐 썼을 때에 주게 된 이름이 되고, 걔는 테스트 시나리오로 줬고, 두 번째에 나오는 요 객체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요 객체가 바로 우리가 뒤에서 지금까지 했던 new view에서 했던 요 객체 안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게 된다. 다만 달라지는 거는 템플릿이라는 옵션이 하나가 쓰여지게 되는데, 이 템플릿은 템플릿 태그가 어떤 템플릿 태그에 내가 마운트 돼야 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적어주는 곳이고, 이 템플릿 태그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쪽에 요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구성을 할 때 템플릿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, 그 다음에 스타일 태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, 템플릿 태그에는 화면을 뷰잉하기 위한 HTML 코드가, 스크립트에는 뷰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, 그러니까 로직들이 들어가게 되고, 스타일 태그에는 이제 CSS 스타일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형태대로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 나머지를 쭉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거고요.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개발은 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